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른 장기 쪽으로 침범이 될 수도 있지만 눈 쪽으로도 저희가 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구 쪽으로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복막염이라는 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경우에 또 혈관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안과 질환하고도 또 관계가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 처음 진단받게 되면 꼭 안과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안과에서도 그런 질환이 있으니까 류마티스 질환 한번 검사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복막염증도 혈관염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이제 악화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는 것들이 곧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쪽으로는 말씀드린 류마티스 결절 같은 게 생기면서 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고 육안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관절 주변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관절 손상을 더 커지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또 눈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곡막염 외에도 또 포도막염, 상곡막염 그런 염증들이 생길 수가 있고, 사실 뭐 저희가 그런 곡막염, 상곡막염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안과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꼭 안과 진료를 권유를 해드리고 제가 같이 진료를 하게 됩니다. 또 안과 쪽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건조로 인해서 각결막염이라든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쇼그렌 증후군이 같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또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쇼그렌 증후군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이제 가장 흔한 건 눈이 많이 건조하고 입이 많이 건조한 병이죠. 이런 쇼그렌 증후군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30% 정도, 10분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같이 동반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눈이 많이 마르고 입이 많이 마르다, 그런 것들이 불편한 분들이 많고, 이런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 눈물 분비가 잘 안 되니까 눈이 많이 마르고 뻑뻑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도 결막 염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진단하고, 이게 침 분비가 잘 안 되면 제가 또 침 분비가 되는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처방을 해드리게 되고, 안과는 보통 증상 계속 있어서 안과 진료를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연결을 해드리면은 보통 안과에서 안약이라든지 많이 심한 경우에 안연고 같은 것도 바르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또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폐 쪽으로도 또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가 있겠죠. 폐나 심장으로도 증상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류마티스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폐 쪽으로, 호기내과 쪽으로도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기 생기는 경우가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류마티스 결절 같은 것들이 폐에 침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흉막 쪽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폐를 싸고 있는 흉막 쪽으로도 결절이 생기면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그걸 또 확실하게 감별하기 위해서 흉부외과 같은 데 의뢰를 들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폐가 이제 간질성 폐렴이라고 해서 폐가 뿌얘지면서 같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있게 되면은 저희가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고, 만일 하나 또 그런 폐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약 쓰는 것도 제한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합병증 유무를 감별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신 것처럼 심장에도 이제 염증이 또 유발될 수가 있죠. 심근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근염, 심막염. 심막염. 그렇죠. 그런 것도 막 쪽으로 생기는 심막염도 생길 수 있고.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쪽으로 생길 수 있고,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긴 심근염증도 생길 수 있고, 둘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염증 자체는 사실 또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이 동맥경화가 또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동맥경화가 잘 진행되면 보통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혈관에 기름때가 차면서 막히는 이제 동맥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만성염증이 전반적으로 유발이 됩니다. 전신에 만성염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면역기능 관련해서 이제 사이토카인 면역 복합제 같은 것들이 활성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 이제 심장에 가는 심장에 크게 세 동맥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저희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은 동맥경화, 그 다음에 그 관상동맥 질환, 심장 문제들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꼭 낮출 수 있도록 저희 권유를 해드리고, 혹시라도 약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안 그래도 류마티스 질환 진단받으신 분들이 많이 약이 드셔야 있는데 되는데.
또 이제 당뇨도 이제 의심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니까 같이 조절해야 한다면 약이 또 많다고 이제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약을 많이 드시면서 유병장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지혈약도 같이 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가면역장애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보통 사람보다 위험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약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경한 경우에는 최대한 식이 조절하고 경과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식이 조절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본격적으로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왜 통풍 있으시는 분들도 이게 뭐 통풍이 시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통풍이 대사성 질환이니까 같이 고지혈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보면 통풍 환자분도 그렇고 뭐 관절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도 그렇고 고지혈증이 같이 나간 고지혈증 약을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많이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약의 효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순환기내과 선생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게 좋다. 혈관 보약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딴 보약 먹지 말고 이 스타틴 하나만 먹으면 이제 보약이 된다. 그렇게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선생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괜찮고 뭐 식이 조절해서 잘 떨어지는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이제 불안정한 경우에는 빨리 약을 조절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런 합병증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겠습니다.